혹시 그거 아세요? 마트로시카. 러시아 전통 인형 중에 열면 똑같은 게 있고 또 열면 똑같은 게 있고 계속 조그만 것이 들어가 있는 인형들 있죠? 자, 이걸 마트로시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렇게 촘촘한 환경들로 계속해서 마트로시카처럼 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란펜 브레너의 이론을 듣고 나면 정말 이 마트로시카 같은 환경 속에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름도 어렵습니다. 브란펜 브레너. 자, 이분이에요. 유리 브란펜 브레너. 아동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유명한 분입니다. 자, 이분은 아동이 발달하고 아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강조합니다. 특히 그저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혹은 친구와의 관계, 이렇게 부분 영역별로 있는 관계가 아니라 종합적인 아이의 환경들을 다 다루는데요.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아이가 접하는 매체, 심지어는 아이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풍토, 배경, 이런 것까지도 다 아이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환경적 영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의 이론을 맥락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맥락입니다. 아이가 속한 맥락은 너무나 다양하죠. 가족이라고 하는 맥락, 형제관계라고 하는 맥락, 또 학교에서의 친구라는 관계에 대한 맥락, 선생님하고의 관계에 대한 맥락, 그리고 아이가 매일 접하는 매체와의 맥락. 생태학적 이론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까지 그 환경 개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발달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부모의 직장입니다. 부모의 직장은 아이가 접하지 않는 간접적인 환경이죠. 아이는 부모가 어떤 환경에서 접하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직장이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를테면 부모가 다니는 직장이 매우 타이트하고 야근을 강조하고 일이 많아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다 라고 한다면 아이의 발달에 당연히 간접적이지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직접적인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접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브란펜 브레너는 자신의 생태학적 이론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환경에 시간의 개념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혹시 그거 아세요? 마트로시카. 러시아 전통 인형 중에 열면 똑같은 게 있고 또 열면 똑같은 게 있고 계속 조그만 것이 들어가 있는 인형들 있죠? 자, 이걸 마트로시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렇게 촘촘한 환경들로 계속해서 마트로시카처럼 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란펜 브레너의 이론을 듣고 나면 정말 이 마트로시카 같은 환경 속에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겁니다. 이게 브란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입니다. 아이가 있고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인 환경인 미시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체계 밖에 중간체계가 있고요. 중간체계 밖에는 외체계, 그리고 외체계 밖에는 또 거시체계가 있고 이것을 아우르는 시간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태학적 체계 모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트로시카처럼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거 안에 인형이 또 인형이 또 인형이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체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시체계입니다. 아동이 가운데 있다면 아동을 직접적으로 둘러싸고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을 미시체계라고 하는데요. 환경의 가장 속에 있는 층입니다. 아동이 있고 아동의 바로 속에 있는 층이죠.
아동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거나 아동이 활동하는 직접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가정, 학교 혹은 아이가 노는 놀이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미시체계 안에 속하죠. 자, 미시체계 내에서 아동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가 양방향적이고 상호 교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 상호작용, 상호 교류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인이 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만 동시에 아동도 아동 자신의 신체, 성격, 능력과 같은 특성으로 성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되면서도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미시체계에는 부모-자녀 관계가 대표적인 관계가 되겠는데요.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또 영향을 받게 되고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다른 사람이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 혹은 친척들 이런 관계들도 부모-자녀 관계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간체계입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바깥쪽에 있는 체계 두 번째 층으로서 아동의 직접적인 환경이나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 학교, 교사, 친구 이런 관계들이 있죠.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그쵸? 이웃 간의 관계, 친구와 부모와의 관계. 자, 이런 것처럼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순조로울수록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좋지 않다. 부모님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선생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아이의 성장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아동이 최적의 상태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환경에서도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가정, 학교, 이웃, 보육기관과 같은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